안녕하세요. 비어있는 책의 꿈입니다. 오늘은 5월 7일 토요일입니다. 저는 안녕하세요. 비어있는 책의 꿈입니다. 저는 75일째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.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안서 작가의 에세이를 통째로 필사하고 있고요. 이 책이 두 번째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47쪽의 중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비경님. 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조금 추운 듯 하면서도 또 바로 또 조금 지나니까는 조금 덥더라고요. 그래서 날씨가 많이 따뜻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잠시 손을 좀 풀고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죠. 밀어놓고 네, 미경님 필사 45일째 하고 계시고, 와, 대구에서 하시는 거예요? 어버이날 때문에 내려가셨군요. 아, 바쁘셨겠다. 그러게요. 저는 일요일에나 가려고 합니다. 참, 저희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요. 오늘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묘하다, 기분이.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린이날만 챙겨주고 어버이날이라고 해봤자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뭐 꽃을 만들어 온다거나 편지를 쓴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돈을 모아서 사갖고 온다던가 막 이런 게 어버이날 어떤 아이들의 선물이었거든요. 근데 너무 참 우습게도 제가 이제는 나이가 좀 있고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그러네요. 아들이 그냥 우는 것만으로도 그게 선물이네요. 아마 미경님도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선물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왜 우리가 장난으로 농담처럼 말하기를 짠, 내가 선물이야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. 이모티콘에도 있고.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거죠.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요, 사실은.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존재만으로 행복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선물을 바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조그만 거. 아주 조그만 선물이라고 할 만한 거. 너도 좋지만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. 사람이.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봐요, 정말.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다 안 해주다 막 이런 밀당이 그래서
필요한 건가요? 저는 밀당을 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그렇습니다. 다른 얘기했네요. 자, 지금부터 10분간 필사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
4분 39초 남았습니다. 다 썼습니다.
땀이 나네요. 아, 병구님 안녕하세요. 잠시 제가 문을 좀 열고 오겠습니다. 제가 필사를 하는 동안에 이게 10분이잖아요. 땀이 콧등과 이마에서 땀이 막 나고 막 그러네요. 너무 더워가지고. 그래서 이제는 이 새벽에도 반팔을 입어야 할까요? 아, 고민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오늘의 한 줄 명상은 내적 에너지와 외적 에너지의 균형입니다. 그리고 옆에 제가 조안니하고 연예인의 집콕 이거를 썼거든요. 아, 이게 무슨 말이냐. 일단은 제가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옆에 쓴 거였거든요. 그런데 조안니라는 여자분이 계시고 그분의 책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읽었죠. 그런데 그분이 신부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. 그리고 25의 사랑, 49의 행복, 정확하게 지금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 책을 쓰셨고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였죠. 근데 거기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와요. 뭐냐면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어릴 때 생일 잔치를 집에서 해준 거예요. 잔치가 아니라 생일 파티를.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었겠죠.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초대해서 친구들을 많이 불렀겠죠. 그 딸이 친구들 많이 불러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뭐 게임도 하고 막 놀았던 거예요, 집에서. 그런데 이 엄마가 아유 막 바쁘게 이것저것 막 해주고 이러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주인공이 어디 갔지? 얘 어디 갔지? 도대체 친구들은 여기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.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하고 이제 엄마가 딸을 찾으러 갔더니만 자기 방에서 딸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. 엄마가 막 여기저기 찾다가 딱 이제 딸 방에 문을 딱 열었더니 딸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. 침대에다가 책을 딱 펼쳐놓고 무릎을 앉아서 엄마는 이제 문을 연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랬대요, 딸에게. 아니, 누구야?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친구들 초대해서 저렇게 너 생일 파티잖아. 주인공이 없으면 어떡해? 여기서 뭐 하고 있니? 이렇게 물어본 거죠.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 딸이 하는 말이 아, 엄마, 나 너무 시끄러워서 잠시 쉬었다가 갈게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충 그런 돌아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.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었으니까.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거를 전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은 지 오래됐는데도 저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죠.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.
그러니까 제가 막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랬을 때 되게 힘들던 때가 있잖아요. 하루에 두 아이를 케어하고 집안일을 하고 일을 하고 와서 또 집안일을 하고 그 모든 걸 막 할 때가 있는데 막 왁작지껄한 이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잠시 정신줄을 놓듯이 이렇게 식탁에 책을 펼치고 읽었던 적이 있어요. 정말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죠. 그런데 이제 옆에서는 가족들이 TV를 틀어놓고 막 아이 둘과 남편과 막 얘기를 하면서 보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근데 저는 식탁에 책을 펼치고 잠깐 보는 거예요. 아주 잠깐. 10분이 아닐 수도 있죠. 한 5분 정도밖에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, 아, 나 잠깐 쉬어야 돼. 여기서 벗어나야 돼.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뭐 어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. 바로 또 해야 될 게 산더미고 막 이러니까. 그래서 잠시 집중해서 책을 읽는 동안에 제가 잠시 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적이 계속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 둘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식탁에서 제가 10분을 봤었고 아이들이 조금 한 초등학교 4학년, 5학년 이때는 뭐 둘만 있어도 되니까 제가 주말이나 이렇게 남편이 있을 때 저녁 때나 잠시 동네 그 진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카페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. 그때 그 카페에서 제일 비싼 음료를 시켜서 그걸 마시면서 온전히 그 책 읽는 데만 시간을 썼던 기억이 나요.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제가 살 수 있겠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게 됐냐면 어제 인제 딸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. 이게 내적 에너지와 외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 외향적인 엄마는 좀 외향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는 작업들을 보면 굉장히 내적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인제 오빠도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고 깊이 몰두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또 내적인 작업인 거예요.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부럽다는 거죠. 그리고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적인 에너지와 그 반면에 또 내적인 에너지가 같이 균형 있게 잘 조화로워야지 '이 사람한테 좋겠구나.'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'정말 맞구나.'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였죠. 왜 우리 이렇게 연예인들의 일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밖으로 나가는 외향적인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자신의 어떤 재능을 보이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의 일상을 보면 일이 없을 때 완전히 집에 틀어박혀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연예인들이 꽤 되죠. '와 저 사람이 정말 어쩜 저렇게 소파에서 그냥 가만히 배달 음식 시켜서 소파에서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한 2-3 일을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럴 수 있을까?'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일이 있을 때는 밖에서 완전히 열려진 자기의 그 에너지를 이제
안에 들어왔을 때 채우는 거죠. 그런 내적 에너지를 자기가 깊이 있게 쉼을 가져야지 그 외적으로 발산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, 저희 남편이 예전에는 그렇게 거의 살았던 것 같은데 밖에서 일만 하는 거죠. 너무나 힘들게. 쉬는 날도 없이. 그러면 지치는 거잖아요. 사람이 어느 순간 정말 피폐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밖에서 막 일을 늦게까지 하고 와서는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. 그리고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잘 준비를 하면서 먼저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이러죠.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. 직장인들도 밖에서 막 사람들을 상대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외적으로 거의 외적으로 사는 거죠.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 다른 누군가와 접촉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자기만의 작업을 하는 사람을 좀 제외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장인과의 관계를 직장 내에서 그 직원들과 사원들과 같은 자기 동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쨌든 외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집에 와서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서 자기를 온전하게 내적으로 좀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새 뭐 유튜브든 뭐든 책이든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고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뜨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. 반면에 프리랜서로 자기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외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하면 글을 쓰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내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바꾼 자기 안에 내적인 에너지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조화롭게 내적 에너지와 외적 에너지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. 그 비율을 뭐 5대 5로 가져가는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지 못하잖아요.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뭐 7대 3, 6대 4 이 정도만 돼도 그리고 또 우리가 막 그 좀 자기의 어떤 그 불균형을 맞추는 또 시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해 놓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내적 에너지와 외적 에너지가 균형이 잡힌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굉장히 건강하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부터도 어제 그 딸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딸도 이제 자기도 말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. 아, 엄마 그런데 정말 그러네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. 제가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. 어릴 때는 제가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
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. 음,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필사를 하는 이 시간이 제가 그 내적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를 또 한 번 알게 됐죠. 그래, 고요한 시간에, 가족이 모두 잠자고 있는 고요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, 그리고 내가 행복해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었구나, 시작했구나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어제 커다란 큰 깨우침,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그 하루 일상, 일주일의 일상,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, 외적으로 이게 조화롭게 지금 살고 있나?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의외로 잘 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, 아, 나는 조금 더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저희 언니가 그랬는데, 내가 있어야지 내 주변에 모든 게 있는 거잖아요. 나를 좀 소중히 여기시고요. 이런 말은 제가 저 자신한테 사실은 하는 말이거든요. 근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나 자신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, 아, 내가 건강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. 저를 포함해서요. 여러분, 오늘 토요일이니까 행복한 하루 되겠네요. 저는 내일 일요일 필사하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내일 만나요. 안녕.